네, 목요일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3명의 기자가 제 옆을 지키고 있는데요. 두 분과 먼저 인사 나누죠. 네, 한겨레 김한 기자, 서울신문의 김진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한 기자는 복장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요. 오늘은 모자까지. 네, 오늘 출근을 안 해갖고요. 네. 거의 놀다 온 분위기예요, 지금. 일자도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는 뭐 별일 없었습니까, 그동안? 별일은 없었고 네. 굉장히 피곤하네요. 굉장히 피곤해요. 늘 피곤하십니다, 24시간. 네, 지금 급해서 왔으니까. 네, 비타민을 다음에 한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제 얼굴은 좀 이렇게 네 김한 기자와 김진아 기자 지금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시죠, 김한 기자처럼. 네. 못하겠네요. 얼굴은 바로 내리는.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뉴페이스 한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저도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네, 맞아요. 이 목소리였어요. 네. 제가 맨날 라디오로만 목소리 들어가지고 어떻게 생기신 분이지 궁금했었는데 저도 드디어. 평론가님 팬인데 매번 잘 챙겨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선 기자를 이 포털 사이트에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눈물 흘리면서 세월호 유족에게 이제 사과하는 모습, 지난 4월 KBS 저널리즘 제2에 나가셔서 아마 그 모습으로 기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부끄럽네요. 이 얘기를 제가 너무 자주 하게 돼가지고. 네, 아닙니다. 어쨌든 사과하는 모습은 사실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고 그렇잖아요. 네, 사실 유경근 선생님, 예은이 아빠 유경근 네네. 선생님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더 약간 좀 감정이 동요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렇군요. 언론이 오보를 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게 좀 많으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좀 대표해서라도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다른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 좀 못 봤습니다. 못 보셨군요. 네. 보통 기자들이 TV를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못 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자주 보는데 이 2회차는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셜록 하면 여기가 뭐 하는 데지라고 떠올리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이 사람들 얘기하면 바로 또 여기가 여기였어? 이게 한 명은 양진호, 또 한 명은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 이 두 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양진호 공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이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네. 최근에 그 갑질 피해 그 직원이 나와서 네. 공판에서 실제로 피해 상황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특이했던 거는 그분이 내가 양진호 앞에서는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판사가 양진호는 문 밖에서 들어라 하고 목소리만 듣고 피해자는 격리시켰군요. 네. 안에서 이제 벌벌 떨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양진호가 뜨거운 거 굉장히 잘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뜨거운 걸 좀 먹어라 이렇게 강요를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뜨거운 보이차 20잔을 입천장에 다 디어가면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잔을 연달아 계속 마신. 연달아 마신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좀 갑질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갑질이 아니라 폭행의 엽기 아닌가요? 거의. 네. 구속된 상태에서도 있으면 진술을 못 하겠다고 할 정도면 재판장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신적인 공포감이 공포가 상당하다고 봐야겠죠. 네.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겠죠. 그 정도면 거의 트라우마 아닙니까? 네. 케어 그 박수현 대표 케어는.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뭐 구속된 사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없었다고 봐야죠. 네네. 근데 최근에 좀 재미났던 건 셜록을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면서 한 3억 9천만 원 비용을 좀 청구하기도 했었는데 명예훼손으로요? 네, 근데 언론중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기각이 됐고요. 네네. 기사가 소설에 가깝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음. 어쨌든 언론중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뭐 후속 보도가 또 나올 예정인 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관련돼서 혹시 공판 진행 중인 거는 계속해서 기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박소연 대표는 공판까지 이어지게 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이 셜록에서 계속 좀 취재를 해 오셨고 지금 이 기자 보고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계세요. 미니로 김명신 님이 문자 주셨는데 똑부러지세요. 이명선 기자님. 성격이 빈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런 문자 주셨고 2720번님. 엄마. 예, 감탄사인가요? 네. 안경 여신 이명선 기자님 목소리네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계신. 안경 원래 쓰십니까? 네, 안경 쓰는 거 좋아해서 뭐 라식이나 라섹도 안 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별명이 안경 여신. 안경 여신. 안경이 한 10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 안경을 돌려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857번님 이명선 기자님 저녁에 뵈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아침에 많이 나가시죠? 아침
파워 FM에서 자주 배웠는데 저녁도 화이팅 하세요. 네. 오늘 이명선 기자 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근에는 어떤 거 취재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인천 생활예술고등학교 이영애 교장 갑질 관련돼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의 그 PD 수첩 시간에 서울 공연예술고 여기도 갑질 문제가 굉장히 있어서 그 문제를 함께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 비슷한 종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명선 기자가 쓰신 이 기자들 제목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화부터 쭉 한 5화까지 나온 건데 교장은 왕이었다. 별장의 피부과까지 갑질 교장을 고발합니다. 이런 제목부터 뭐 교장 아들과 며느리까지 특혜 채용한 것, 그리고 교사는 뭐 머리 손질했다, 뭐 상납했다, 여러 가지 정말 그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제목만 봐도 이게 하나하나 굉장히 큰 건인데 연속해서 시리즈로 나올 정도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가보죠. 교장이 왕이었다. 일단 어떤 분이 제보를 한 거죠? 교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근데 교직원. 사실상으로는 교장 수행 기사를 한 분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학교는 학력인정학교라고 좀 특이한 학교긴 한데 네. 그래도 인천시로부터 한 20억 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처음에 취재를 할 때 교장이 과연 개인 기사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외부 일정이 많지 않아서요. 근데 교감이 직접 면접을 받고 수행 기사를 교직원을 등록시켜서 일을 시켰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중간에 수업 시간에 백화점을 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피부과를 다른 선생님과 가기도 했습니다. 그 양평에 있는 별장이 있는데 네. 주말에 뭐 한 1, 2만 원 주기도 했지만 어쨌든 뭐 데려달라 이렇게 요구해서 기사분께서 데려다 주기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주중에 아이들 지금 학교에서 수업 받고 있을 그 시간에 뭐 백화점을 간다던가 네, 주말에는 어쨌든 이 기사분이 좀 쉬셔야 되는데 뭐 펜션까지 이제 간다던가. 그렇죠. 근데 교장 아들이 지금 현재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영어 근데 교사요. 이분이 교원 자격증을 짜기 전까지 대학원을 그 기사분께서 모셨습니다. 사실상. 저녁까지 근무했던 거죠. 정말 네. 머리 손질을 교사들에게 시켰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 학교에 미용과가 있거든요. 아, 미용과가 연기과도 있어요? 있고 뭐 미용과도 네. 있는데 근데 미용 선생님이 한 20대, 30대로 굉장히 좀 젊은 편이세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미용학교에서 미용을 가르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드라이 손질을 못하면 네. 그 교무실에서 한 적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교장실에서 한 적도 있지만 드라이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은 자기는 갑질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원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한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내가 머리 손질 해줄게 하고 달려든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학생들도 시켰는데요. 근데 누가 네일을 잘한다 아니면 누가 머리 잘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학생들 보고 오라고 해서 드라이하라고 했고 수업 시간에 실습실에 가서 머리 네. 손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무 없는 일을 계속해서 시키셨네요. 이분들께서. 무슨 그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레파토리 같기도 하고 다들 이렇게 비슷합니까? 그분들끼리 그 몰래 나누는 무슨 매뉴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갑질하는 사람들 매뉴얼. 네, 기시감이 크죠. 네. 교장의 아들 며느리 특혜 채용 아까 그 아들도 지금 영어 교사로 있다고요. 이거는 특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교원 자격증이 없었는데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사실상 영어 회화 전문 강사 명목으로 가긴 했는데 네. 여기 일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다 교원 자격증이 있으세요. 다른 분들은 다 네, 있는데. 정교사 자격증이 대부분 가지고 계신데 네. 사실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 영어 선생님이 작년에 결혼해서 네. 며느리가 있는데 교장 입장에서는 네. 며느리가 갑자기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학교 행정실에서 며느리가 실세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 학교 가면 그냥 가족들이 다 있네요. 네, 그런 그리고 거군요. 남편은 이사장이에요. 근데 이 학교가 정말. 그 이사회가 없는데 이사장으로 불리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사회가 없는데 이사장이에요? 네, 개인 사업자가 그냥 운영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학교인데 그 이사장이 현재 김진아 이사장이라고 교장의 김진아요? 남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김진아 기자님, 여기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사실 처음 들은 얘기였는데 너무 네. 좀 충격적이어서 네. 때려주고 싶네요. 시원하게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한 스매싱을 말씀. 날리고 싶네요. 네. 아니, 김한 기자는 뭐 이런 쪽 취재해 보셨어요? 갑질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이게 네, 그 뭐 학교. 갑질 취재 문제인데 사학은 사실 근데 이런 구조인 사학들이 꽤 있어요. 꽤 많죠, 안 사실은. 알려져서 그렇지. 네. 그 학교 뭐 그 구역 안에서 왕으로 사시는 분들 꽤 있고 그다음에 사학이 뭐 이제 하나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초중고를 같이 경영한다든지 네, 뭐 이런 재단이. 방식으로 해서 계속적인 지배력을 이제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사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냥 갑질이네요. 네. 실소가 나옵니다.
네, 뭐 학교도 그렇고 중소기업 기업들도 그렇고 그냥 자신들만의 그 왕국을 꾸미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 그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알았으면 이 문제도 함께 여쭤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고 교육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런 사건들 벌어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닐 텐데. 네, 인천시 교육청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들고 왔어요. 네. 앞으로 후속 보도도 이렇게 될 건데 특별감사가 시작되면 혹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안에서 계속 뭔가 서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기존에 없었던 서류를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계약서를 뭐 조작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그래서 사실 근데 실무자가 도장을 찍고 교장까지 이렇게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 이제 서류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식으로 조작하냐면 직인란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직인란이 없으면 이 문서가 새로 만들어진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식의 조언을 지금 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분석하는 와중에 있고 저도 주목해서 교육청이 네. 과연 어떤 결론 내릴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감사를 들어간 네. 상황인데 일단은 1차 진행했고요. 1차는 했어요. 네, 계속 다른 언론사에서도 주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보도가 이어지면 2차 감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줬습니다. 근데 감사하고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주목을 아주 하고 있는데요. 그 계속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료를 드린 이유도 네. 사실 공무원이 그 뭐 불고지죄 만약 고지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잖아요. 이 그렇죠.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서 사실상 다 공개한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이거를 자정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냐 기자가 나서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자료를 그냥 다 드렸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감사팀을 참.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기자가 취재할 정도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하나라도 더 많은 걸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들 그 역할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혹시 횡령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네, 그 서류 이게 조작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 제일 황당했던 부분인데 이 교장이 개인 그 장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엑셀 파일이 유일하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네. 그래서 비밀번호를 어쨌든 받아서 풀어 보니까 여기에 학생들 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학생들 돈이요? 네, 예를 들어 고1, 고2 학생들이 네. 고3 선배들을 위해서 네. 그 선물 비용 한 1, 2천 원 모아서 모아는 선물을 사려고 했는데 네. 거기서 결제하고 남은 비용이 이 교장 가계부로 들어간다거나 와, 그다음에 진짜. 2014년 뭐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네. 편입한 학생들이 낸 교비가 또 일부 들어간다거나 네. 뭐 이런 이상한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선물하려고 모은 돈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코 묻은 돈 정말 이런 학생들 돈인데 그걸 그래서- 꼬박꼬박 모아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교장이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않고 있어요. 근데 횡령은 다행히도 공소시효가 좀 긴 편이어서 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학부모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혹시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자. 못 하신 얘기 있습니까? 관련해서? 그 부당해고를 주장하신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아, 이 사실. 학교에서요? 네, 같은 네. 학교에서? 그분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네.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동료 교사한테 사실 확인서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런 좀 부적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부적절 정도가 아니네요. 네, 네. 부당해고 당한 선생님들이 실제로 뭐 진호위 통해서 이기기도 했는데 네. 다시 복직하게 되면은 좀 어렵게 학교 생활 할 수 있게끔 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듭니다. 네. 참 들어도 정말 계속 나오는 어떤 비리 문제 같고요. 후속 보도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대담 이명선 기자, 김한 기자, 김진아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영 선수 박태환입니다. 제가 푹 빠진 스타가 있습니다. 쇼핑, 수영, 볼링, 스파, 서핑, 스페인 광장에 패밀리 파크까지. 그란비아 스타, 흥행 스타 되겠죠? 국가대표급 초대형 패밀리 스포츠파크몰 분양 동탄역 그란비아스타 6월 오픈 예정 문의 1566-6282 동탄 스포츠파크 미래에셋태우에서 당신이 만난 한 사람.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는 정말 한 사람이었을까? 당신이 만난 한 사람 뒤에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 11개국 네트워크가 당신의 해외 투자와 함께합니다. 역시 글로벌 전문가는 미래에셋태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똑같다?
무슨 소리? 업무 시설에 복합 쇼핑몰과 빌트인 주거, 예정된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갖춘 초대형 지식산업센터 봤어?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복합 문화 도시 5월 인천 테크노밸리 유원센터가 비즈니스의 판을 바꿉니다. 문의 1833-5553 포유개발.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반도건설의 브랜드 상가가 운서역 유토피아로 찾아옵니다. 세종, 동탄, 김포, 일산에서의 명성은 그대로. 입점 예정인 어린이 수영장과 트램폴린 파크, 명문 학원가를 하나로. 미래가치 높은 투자, 키즈앤 라이프 복합몰 운서역 유토피아 6월 오픈 예정. 1800-0023 반도건설. 95.9 MBC 라디오. U2 더 조수아 추리 투어 2019. 세계적인 락밴드 U2 그들의 사상 첫 내한 공연. U2의 전설적인 앨범 더 조수아 추리를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기회. 2019년 12월 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집니다. 티켓은 예스24에서 단독 판매되며 더 자세한 공연 안내는 u2.com, imbc.com, livenation.kr을 확인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코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성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한겨레 김한 기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얘기 들으시면서 문자 주셨어요. 김희진님. 교육기관이 이러면 너무 답답하네요.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인천 시민으로서 속상합니다. 탁상 행정 말고 현장을 발로 뛰면서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학교가 한 집안 사람들로 좌지우지 되다니요. 인천이 요즘 뭐 붉은 수돗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속상합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소왕국 얘기를 저희들이 했어요. 김성환 님이 문자 주셨는데 아파트도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 회장 개인 비서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요? 관리소장이 입주자 대표 회장의 개인 비서, 동대표 회장 권한도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거 보고 지금 김진아 기자가 취재거리다라면서 막 눈을 밝히고 기자들은 역시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취재를 네. 하실 겁니까? 정치부 기자가 하기에는 조금 또 사회부의 토스를 네. 제보 난이도가 기자들이 할 일이 많네요. 그러네요. 네. 김한 기자 이제 아이템으로 넘어가기 전에 네. 몇 번 결석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한 3주 안 나왔나요? 네. 볼 때마다 좀 초췌한 모습이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대체 누굴 쫓아갔길래 네. 뭘 취재하셨길래 이렇게. 네, 지금 유튜브에 예고편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네. 이제 신문 탐사팀에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 노동 환경, 노동 인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해외 취재를 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네. 뭐 그 유튜브에서 한겨레 TV 검색하시면 지금 이제 어떤 취재를 진행했는지 예고편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고편. 네네. 그 뭐 짧아요? 몇 분? 얼마 안 길어요. 1분 한 30초쯤 그 정도? 되나? 네.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액션 저널리즘이라고 써 있잖아요. 액션 저널리즘.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주인공 같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자충우돌이 많았었는데요. 네. 뭐 삼성전자가 뭐 세계 1위 기업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삼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삼성전자 공장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어떤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해서 세계 1등 기업이 됐는지, 인류 기업이 됐는지도 사실 지금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고 그런 이제 해외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와도 국내에서 거의 보도가 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감히 말씀드리면 그 언론 최초로 삼성전자가 4개국 한 4개국 10개 도시 정도를 다녔는데요. 많이 다니셨네요. 예, 그 삼성전자 공장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 생생한 얘기들을 6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한겨레가 그 라이브 뉴스를 시작을 하는데요. 네. 그 6월 17일 라이브 뉴스 때 처음 이제 그 전해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일 첫 보도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네네. 뭐 어디 나라 가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뭐 한국 가서 네. 현지 그러니까 그 삼성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만났는데 그럼 인도 사람 뭐 네, 이런 그렇죠. 경우인 네, 네, 그렇죠. 거군요. 네. 굉장히 신문사 규모에서는 큰 취재진을 그러네요. 꾸려서 진행을 했고요. 뭐 기대를 그렇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얘기하실 거죠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아이템은 이 오보 얘기. 북한 관련해서 워낙 오보가 많이 나오죠. 역사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북한 관련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뭐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뭐 김영철, 뭐 네네. 숙청, 처형 뭐 이런 보도였는데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김정은 왼쪽 옆에 5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네. 김혁철 같은 경우는 지금 외신에서 처형당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상황이.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오보가 아니란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5월 31일자 일면이었는데요. 네. 김영철이 노역형에 처해졌고 김혁철은 총살당했다라고 이제 제목을 뽑아갖고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하노이 회담의 실패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북한이 숙청을 했다 이런 보도였는데 저는 이제 편집국이 들어와서 조선일보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느낌이 약간 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확인했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해당 기사를 쓴 분이 그 탈북 출신으로 지금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매체 전문지들이랑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수의 확인을 거쳤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어떻게 확인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경로를 밝히진 않았고요. 네. 다만 CNN이 평양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네, 평양지국이 있는 CNN보다 네. 정보를 많이 알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려운데요. 근데 네. CNN은 지금 이제 김혁철이 총살당하지 않았고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알고 이제 있다. 보도를 좋아졌다. 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참석하는 행사에 직접 등장을 해서 뭐 건재를 과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자는 아직도 오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뭐 김영철 부분 그렇고 이제 김혁철은 아직은 확답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의 기사가 아직은 맞을 이거 것이다. 해명을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보도 때문에 노역형을 살고 있는 김영철을 다시 불러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내 덕에 이런 나왔어. 방식으로 사실 해석을 하면 저희가 뭐 오보를 내고 거의 네. 모든 문제를 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네요.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닌데 네. 이 기사를 써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가는 뭐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긴 하네요. 네. 조선일보도 그렇고 사실 다른 신문들도 우리나라 그 취재 환경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는 오보가 많았잖아요. 과거 기념비적인 오보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일단 가장 많이 기억하시는 거는 이제 현송월 총살 오보가 그렇죠. 있었고요. 유명하죠. 네. 뭐 이건 뭐 뒤에 현송월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더 설명 안 드려도 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천안함 때 인간어뢰가 있었다라는 오보도 그 있었고요. 얘기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군 참모장이었던 리영길이 전격 숙청당했다라는 오보도 있었고 네. 뭐 북한 핵폭탄 관련된 오보들도 잊을만 하면 나왔다고 할 정도로 꾸준히 있어 왔고 네. 그다음에 뭐 김여정과 관련된 오보들도 꾸준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 오보들을 보면 경향성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인 입장을 가진 매체들이 반복적으로 오보를 내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 현실과 정세와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관심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문제들과 네네네. 관련된 오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핵실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아는 북한 내 권력자들에 관련된 오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등장한 김영철과 김혁철도 조선일보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던 네, 인물들이거든요. 네. 네, 이 인물들에 관한 오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해당 기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경향성들을 좀 보이는 오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북한 쪽 뉴스를 보면은 북한 소식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교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뭐 외교 소식통 이렇게 네. 소식통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이 북한 소식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북한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몰라?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네. 북한 소식통은 유령인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북한 소식통을 인용했던 보도가 다 오보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겠죠.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했던 보도가 그 김정은한테 세습할 거다라는 보도를 한 적이 있고 그게 네. 제 기억에 연합뉴스였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네. 아마 그해 한국기자상도 그 보도가 받았었는데 그렇군요. 그때 국내 언론들은 김정은 이름도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김정운이라고 쓸 운이라고 때였거든요. 처음에 그랬죠. 근데 이제 네. 그때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에게 세습한다라는 거를 처음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고급 정보네요. 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한국 기사상을 받고 여러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도 끝내 그 소식통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밝히면 안 되죠, 그런 네. 건 사실. 그래서 이제 소식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건을 보면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대부분의 소식통들은 사실 실체가 없고 네. 외교나 통일안보 관련해서 언론이 익명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익명 보도가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위 관계자라고 표현할 때가 네,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고위 당국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냥 당국자라고 쓸 때가 있고 관계자라고 쓸 때가 네,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일반 독자들은 뭐 다 그게 그거 같지만 기자들은 나름 이걸 구별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네. 들면 외교부 고위 관계자다. 그러면 이제 특정돼요. 그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뭐 하나, 둘, 셋 정도로. 그다음에 뭐 고위 당국자다 이러면 예를 들면 그 분야의 국장급 관계자구나 이런 정도로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국자나 관계자는 그 밑에 급이고 네. 그러니까 익명 보도를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해서 사실 이 보도를 어떻게 취재했고 어떻게 확인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서를 기사에 이제 남기는 게 네. 한데 북한은 그걸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관련된 모든 보도는 사실 익명의 취재원 소식통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소식통이 누구냐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저는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그 경우입니까? 김정일 사망했을 때 네. 그 북한 관련 단체에 제가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김정일 사망 당시요? 네, 네네. 그때 이제 북한 관련 이제 탈북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였는데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디 전화하시냐 물어보니까 북한으로 전화하는 거다. 네. 근데 중국 폰으로 많이 쓰잖아요. 많이 그래서 써요, 맞아요. 거기서 나온 소스도 북한 소식통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중국 쪽에 있는 북한 사람들한테 취재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그 우리 그 이쪽에 계신 탈북자들도 여전히 북쪽에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든 연락을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이제 그게 관건이겠죠. 그렇죠. 네. 김진아 기자는 이런 소식통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써본 적 있습니까? 저도 외교안보 소식통. 쪽은 출입을 해본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제 탈북민 취재는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탈북민은요? 예. 네. 그런 분들 만나면 좀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도저히 좀 확인이 안 되잖아요. 확인이 안 돼서 또 복수의 쓰기가. 확인도 안 되고 아니면 정확한 뭐 기관을 통해서 인증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쓰질 못하죠. 확실한 게 아니니까. 예. 김한 기자는 어때요? 북한 정보 브로커 뭐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북한 정보 브로커 만난 적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당시에? 뭐 어떤 취재였는지 말씀드리긴 좀 네, 그렇고요. 네, 네. 그래서 뭐 북한 관련된 탈북 관련된 무슨 취재를 하는데 북한 이제 본인이 북한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을 이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당신 어떻게 믿냐라고 네. 했더니 몇 가지 저한테 이제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네. 자기 정보력을 증명할 수 있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를 겁니까? 아이템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걸 알아봐 주겠다. 아 정말요? 그 대신 뭐 오. 예를 들면 A라는 아이템은 $200다. 뭐 오. B라는 아이템은 $500다. C는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되면 $1,500 이상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정보급에 따라서 네, 급에 이렇게 따라서. 비용이 그래서 아니 그 돈을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그렇게 돈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재차 그러면 자기를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네. 자기가 자기 정보원이 조선노동당 당사에 들어가서 네.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겠다. 아 정말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냐라고 네. 했더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폰을 사서 아예 보내줍니다. 아. 폰을 사서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폰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받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평양에 지금 이 시간 뭐 예를 들면 뭐 물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지금 공개가 거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통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네. 뭐 그 외에 다양하게 뭐 오늘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면 알 수는 있는 수준이고 이게 언론윤리에서 어떤 측면이냐 이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좀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반복적인 관점에 북한 기사를 많이 쓰는 매체들에서 이런 정보들을 구매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브로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한테 그 노동당 당사 사진 받으셨습니까? 아니 안 받았습니다. 안 그것도 받- 안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것도 돈을 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게. 우리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으로 체계적이다. 이런. 네. 가격이 딱딱 매겨져 있어서. 우리 같으면 이제 더 비싼 정보를 팔기 위해서 자기 존재 증명 정도는 그냥 해줄 것 같은데 자기 존재 증명도 돈을. 참 사람들이 내라고. 야박해서 말이죠. 네. 유튜브로 이정문 님이 문자 주셨어요. 조선일보는 그런 기사로 무얼 얻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저도 이런 궁금증 가져봤습니다. 김진아 기자. 네. 오늘도 그 국회에 있다 오신 거라고요? 예, 국회에서 또 있었습니다. 네. 한숨이 절로 나와요. 지금 말하면서. 그게 네.
이번 주 내내 취재를 한 게 이제 국회가 언제 열리냐 네. 이건데 이제 나올 때마다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 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안 열렸다. 오늘도 안 열린다. 그러니까. 내일도 안 열릴 것이다. 지난 방송 예. 다시 그냥 틀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어도 되고요. 네. 제 기사를 자가복제하는 경우도 있고 날짜만 바꾸면 되니까요. 바꾸면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정치 기사는 국회 언제 열리나랑 누가 막말했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사 쓰기가 매우 쉬울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지겨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그렇습니다. 엄청 심하죠.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 심한데. 받아요. 네. 아니 근데 한성규 사무총장이 뭐 걸레질 얘기해가지고 다들 바닥에 앉아서 뭐 브리핑하고 지금 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걸레질 발언 이후에 풍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걸레질 발언이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하면서 네. 동시에 이해가 가죠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니까. 이 사람이 네. 한성규 의원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예, 항상 막말로 유명하셨던 분이니까요. 네. 뭐 새삼스럽지 않아서 그냥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저 기자들 같으면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때 기자들 분위기도 되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안 좋죠. 바로 이제 찌라시성으로 돌기도 지라시 네, 성으로 네. 돌기도 했었고 또 바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실 연차 중이었는데 뭐 친한 보좌진들이 보내줘서 이거 뭐 하는 짓이냐 뭐 기자들 저으로 돌릴 거냐 한성교 의원 미친 거 아니냐 네. 술 마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으니까요. 술 마신 거 아니냐까지 나왔군요. 네. 참 그 기자 입장에서 이런 막말 나오면 더군다나 막말은 뭐 워낙 버라이어티 하지만 기자들을 직접 겨냥해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또 한편에서는 자꾸 이제 기사 써주니까 약간 이분들이 더 전략적으로 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기자들이 문제긴 문제인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약간 부장이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축소 보고를 약간 좀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왜냐하면 좀 무풀보다 악플이 더 낫다고 하잖아요. 또 네. 정치인들은. 그래서 써주면은 또 그거 신나서 이제 더 자극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또 악순환. 예, 그런데 또 안 쓰자니 타사에서 또 쓰면은 그게 문제예요. 그게 논란이 다른 되면 데 또 쓰니까. 따라서 써야 되니까 네. 그게 항상 매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예. 저도 실제 이렇게 보면은 굳이 이 기사 안 읽고 싶은데 막 쏟아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다른 두 분은 예. 어떻습니까? 이런 막말 이명선 기자는 국회 출입은 아주 잠깐 했었는데요. 잠깐 했었는데. 예, 근데 그때도- 막내 기자들 같은 경우에 진짜 바닥에 앉아서 맞아요. 컴퓨터 두들기잖아요. 네. 그 취재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사실 맞아요.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데 이 네. 걸레질 표현은 본인 입장에서는 취재 환경이 열악하니까 치근한 마음에 그랬다고 하지만 좀 동감하기 참 어렵죠.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을 예. 하셔가지고 더 화가 이게- 나게 만드네요. 예. 그러니까 네. 전형적인 좀 약간 저는 여의도 멘탈리티라고 보는데 여의도 멘탈리티. 예, 그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밟거나 힘이 있는 5, 60대 남성들이고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기자들이 말진이라고 부르는 기자들은 네. 뭐 20대 한 중반이나 30대 초반까지 되는 젊은 연차의 기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본 하대와 반말이 있거든요. 그런 게 근데 있겠죠. 취재 네. 기자들은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고 싶은 욕심에 사실 그거를 그때그때 문제 제기를 하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뭐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제1야당의 주요 정치인인데 한성교 의원이 나와서 예를 들면 반말을 하는데 왜 반말하세요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현장 분위기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하는 게 맞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온 관행이 몇십 년 된 거죠. 지속되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 이 발언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저도 뭐 국회 출입할 때도 보면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성 발언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다 네. 그냥 이제 그러려니 넘어가고 여기는 맞아요. 네, 다 네. 이러니까 이러고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은 이제 드러나고 문제가 되니까 뭐 그나마 비판이라도 받는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성 발언들도 굉장히 많죠. 예. 뭐 다 다루는 건 아니니까. 네. 4997번님 기자님 김진아 기자한테 네.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국회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선거법 태클로 국회 정상화가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선거법 관련해서 이 정개특위가 네. 뭐 정개특위 연장하지 않으면 이달 안에 심의 의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자유한국당은 안 된다. 안 된다죠. 네. 예. 기본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정개특위 연장 등등? 일단 국회 정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취재한 거에 따르면 내일 아마 좀 바른미래당만 협조를 하면은 네. 일단 개회 신청서는 낼 것 같습니다. 정개특위 연장. 예, 한국당을 제외하고 네. 이제 국회를 열어보자, 6월 국회를 열어보자라고 할 것 같은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한국당한테 열었으니까 들어와라 설득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또 주말까지 또 지켜봐야 된다는 또 의견도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 그 국회 정상화 자체도 오늘 원내대표들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랑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랑 점심 같이 하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두 분은 뭐 정상화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분명히 했을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서로의 참 의지만 이상하네요. 확인하고 좀 끝난 느낌? 예, 네. 그게 들더라고요. 밥만 예. 먹다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라고 하셨습니다. 네, 밥만 먹다 끝나면 안 될 텐데요. 국민들 참 걱정입니다. 네, 오늘 그 시간이 또 가버렸어요. 김한 기자, 김진아 기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와주신 이명선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